대게와 관련한 정보를 좀 참견해 볼까 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게는 모두 수컷이다라는 건데 전 이건 몰랐어요. 다 수컷인가요? 네, 그렇죠.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암컷 대게가 이제 산란하게 해서 알을 이제 보통 10만 개 정도 알을 이렇게 베는데요. 이게 10만 개? 그렇죠. 10만 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게 한 마리에 들어있는 알이 10만 개니까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부화가 돼서 성숙하는데 9년이나 걸립니다. 9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 자체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성숙한 대게가 되는데 그걸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원 이렇게 고갈 측면에서도 대게는 암컷 대게는 이제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근데 그럼 다 잡아들였을 때 섞여 있을 텐데 그 암캐만 따로 놔주는 건가요? 그렇죠.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잡았을 때 벌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또 이렇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그냥 한 번 이렇게 불법 조업해서 몇 억 벌고 2천만 원 내고 말지. 처벌 이렇게 수위를 되는 올려야 거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 손방망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불법 조업으로 인한 그 수익이 억 단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말씀이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조금 그렇죠. 아쉽죠. 제가 보기에는 벌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부에서 좀 더 수시로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그것도 뭐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두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애매하고 궁금했던 점들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계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름에 회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에 회가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배탈이나 식중독 증상이 염려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의 원인들이 반드시 생선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브리오 균 같은 경우는 생선도 면역력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껍질, 비늘, 지느러미, 아가미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처리를 할 때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칼과 도마를 통해서 이제 살로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관념이 투철한 것을 이용하면은 여름 생선에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 뭐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는 주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익혀 드시는 분은 익혀 드시면. 익혀서. 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기준이 85도면 3일 되니까 끓여서 드시면 돼요. 끓여서 익혀서 드시면 찜을 해서 드시든지 탕을 해서 드시든 매운탕을 해서 드시든 지를 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아까 정말 그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식당이면 회를 드시되 약간 걱정되면 익혀 드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혀서. 네.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익혀서. 갈비 좋아하세요, 갈비? 다 잘 먹습니다. 갈비는 어떤 갈비가 제일,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생갈비 구워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멋집니다. 커피 보이세요? 네. 막 생갈비 뜯는, 막 그런 게 상상이에요. 생선도 구워 드세요? 생선? 네, 생선도 많이 구워 먹죠. 네, 생선 그런데- 구이집도 많잖아요. 네. 그것도 뜯어 드세요. 아니요, 이렇게 잘 발라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생선회가 여름철에 약간 걱정이 되면 익혀서 드셔라를 찜이라고 표현해요. 찜. 굳이 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영양소 파괴 없이 온전한 영양소를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탕으로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위장 건강을 위해서 매운탕보다는 지리로 너무 비리지 않은 생선이라면 지리로 해서 드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기름에 좀 많이 튀겨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맛있잖아요. 어떤가요? 그건? 생선 회 싫어하시는 분들 튀김은 또 드십니다. 그쵸. 예, 네. 비린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감출 수가 있잖아요. 네. 전어 회 못 드시는 분들 전어 구이나 튀김 또 드세요. 그래서 그렇다 안 먹을 수도 없고 튀김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든지 적당히만 먹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적당히. 중요하죠. 너무 자주 어렵고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적당히. 네, 뭐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굽는 거, 튀기는 것보다는 찜을 해서 먹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수산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수산물도 먹는 시기와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지 차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지 이 궁합이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콩과 해조류 궁합이 콩과 좋습니다. 콩에는 이제 소이 사포닌, 식물성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혈관 건강이나 그런 도움이 되는데 몸에서 요오드를 배출시켜요. 그러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를 같이 콩과 곁들여 먹으면 좋겠고 또 이제 새우와 표고버섯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새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새우는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는 표고버섯에는 에리다데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새우와 표고버섯 같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이거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그래서 상부상조 네. 최고죠, 최고. 지금까지 아껴 먹었었는데 앞으로 좀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드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네. 보통 버섯에는 이제 항암작용이 있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암 환자들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세포 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로 내서 요리에 활용하시면 세포 벽이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베타글루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 조미료처럼 쓸 때도 그렇게 쓰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천연 조미료. 그리고 뭐든지 글루탄탕이 많이 나오고. 네. 지구 맞죠? 맞네. 또 제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가 약간 성질이 냉해요. 근데 이제 회를 먹고 배탈이 나서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회는 성질이 냉한데 본인의 체질적인 냉 때문에 속이 찬 분들은 회를 먹고 약간 배탈 기운이 있죠. 그때 꼭 제가 드셔보세요라고 권하는 게 바로 생강 초조림. 꼭 같이 나오잖아요. 꼭 같이 나오죠.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회를 먹으면 좀 배가 아파, 꼭 생강 초조림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회와 같이 드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흰살 생선에서 네. 붉은살 생선 이 종류를 옮겨갈 때 중간중간 생강 씹어주는 거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또 도움이 되고요. 참 무순도 생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생선을 먹고 탈이 나는 거를 충분하게 방지해 줄 만한, 그러니까 무에 들어있는 그 알싸한 맛들 있잖아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무순도 꼭 이렇게 조금씩 싸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환상의 짝꿍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거 하면 절대 좀 만나지 말아야 된다. 얘네는 정말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반대한다. 이만한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멸치하고 시금치가 있는데요. 멸치와 시금치요? 예, 둘 다 칼슘이 있잖아요. 라임이 되는데 아쉽네요. 이게 이제 맞췄어요? 바다에서 이제 나는 칼슘이랑 육지의 칼슘이 같이 만나면 2배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내 칼슘 섭취율을 떨어뜨리고 또 수산 성분이 높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산 성분이 많이 든 것을 먹으면 제가 또 이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남성들 비만, 특히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결석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제가 그 2가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큰 수술까지 다 해봤는데 수산이 있는 음식을 그래서 저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미역과 파의 궁합이 있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파 속에 유황과 인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역의 미역을 먹으면 이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떠나서 이 둘의 조합 자체가 맛으로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미역국에 파 넣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미역 초무침 할 때도 사실 파를 잘 안 넣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장어, 복숭아 있겠고요. 장어 구이 드시다가 복숭아 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게, 게 쪄 드시다가 네. 감을 또 후식으로 드시면은 감의 그 타닌 성분이 이제 뱃속에서 세균 부패를 일으켜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뭐 복통을 일으키는 거 하니까 감, 복숭아 드실 때는 항상 장어, 게를 좀 멀리 하시라.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이거 체크해 두셔야겠네요. 안 맞는 궁합들. 네. 이렇게 수산물 척척 박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산물만큼은 꼭 추천한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해 세 드리겠습니다. 가지요. 첫 번째 해삼, 해삼, 두 번째 해파리, 해파리, 세 번째 멍게. 멍게 적어갑니다. 네. 이유를 여쭤봐 주세요. 네, 왜 그럴까요? 해삼은 바다의 인삼이죠, 바다의 인삼. 이제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고 무기질이 굉장히 많아서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삼 먹을 때 오도도 씹히는 콘드로이친, 관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해파리, 바다의 젤리, 젤리. 바다의 젤리죠. 젤리피쉬. 그렇죠. 그래서 젤라틴이 굉장히 많아요. 젤라틴이 많아서 피부 건강, 다이어트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뮤신이라는 성분은 이제 끈적거리는 성분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죠. 마지막으로 멍게, 바다의 뭐 파인애플. 약간 새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인애플, 바다 파인애플이죠.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을 감소시켜주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껍질에는 타우린 성분도 많고 또 신티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숙취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술 드실 때 그 뭐죠? 그거 드셔보셨어요? 돌멍게에다 소주. 아유, 뭐 맞지. 별주죠, 별주. 그렇게 먹으면 잘 취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새 선물하고 술 드시면 잘 안 취한다 이런 말이 진짜군요. 심해서 해장하는 거죠.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멍게 껍질에 신티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숙취를 해소하는 성분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유독 다른 해산물도 좋지만 네. 멍게 껍질에 소주를 따라 먹었을 때 약간 덜 취하는 느낌이 신티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멍게를 먹으면 꼭 이렇게 회로 먹잖아요. 네. 회 말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비빔밥도 있겠지만, 그것도 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멍게 젓갈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젓갈을 집에서 담가 먹거든요. 집에서 젓갈을 담는 먹어본 적은 있어요. 되게. 예,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래서 그 멍게를 구입하실 때 마트에 가면은 깐 멍게를 팝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래시장을 가셔서 통멍게를 구입하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이게 살아있는 멍게거든요. 그래서 선도도 굉장히 좋고 또 이게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수산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빼놓고 먹을거리를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수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선택하고 또 현명하게 먹는 습관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진정한 어식 백세를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핫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삼행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산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산물이고요. 네. 네. 좀 해보죠. 네. 수, 수많은 음식이 넘쳐나고 산, 산과 들녘에도 먹을 것들이 널려 있지만 물. 물속의 건강 보물 수산물만 하리요. 정말 이 삼행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네, 우리 작가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수산물에 관심이 조금 덜했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수들이 전하는 수산 지식 토크쇼 수산물 톡톡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 먹으러 갑시다.